네, 그럼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시간에 첫 시간이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 저희가 이제 필터라는 것과 맵을 공부했어요. 필터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 같이 그 리스트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특정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만을 뽑아서 사용하는 것이 필터고요. 맵은 두 개의 리스트를 매핑하는 거죠. 매핑해서 그것을 함수에 집어넣어주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어,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을 그 함수에 집어넣어서 매핑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매우 물론 C로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이 구현하려고 하면 인덱스 같은 걸로 구현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또는 또 상위 레벨에서 구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조건이나 필터나 맵을 통해서 함수를 이제 집어넣죠.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또는 지금 연산해야 되는 그 함수들을 정의해서 그 함수의 이름을 필터나 맵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좀 귀찮죠. 그래서 이거를 원라인 함수 뭐 이런 식의 개념이 이제 람다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라인으로 그냥 정의를 해버리자. 함수를 따로 정의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자. 이게 이제 람다 함수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하면 람다라고 하고요. 람다 그리고 인수 그리고 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인수라는 변수로 어떤 값을 받으면 그 인수를 사용해서 요 식을 실행하고 그 값을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거기도 지금 나오니까 나보다 x 플러스 1 그러면 x를 내가 만약에 이 람다에다가 줬다. 그러면은 그 x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그 값을 리턴하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람다 함수입니다. 거기 예제가 이제 나오죠. 예제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우선 이제 스코어는 또 카피를 그냥 해오죠. 스코어 점수. 여러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스코어 점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필터라는 게 있었죠. 필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 필터라는 거를 한번 원래는 필터라는 함수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필터에 집어넣을 함수를 구했었죠. 일단 한번 보면 여기 거죠. 필터 해놓고 요 플렁크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람다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조건문을 람다 함수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x는 x 플러스 x가 어떨 때 추가 되는 거죠. 60보다 작을 때 이렇게만 찍어서 써주고 그리고 스코어 1이라는 리스트를 집어넣으면 이 스코어 1에 있는 각 요소들이 요 람다에 들어갑니다. x에. 그래서 그거보다 작으면 요 s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true가 되면 s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그 함수를 정의한 거가 동일한 그러나 매우 간단하게 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그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다가 프린트를 치면 프린트 S 그러면 55만 나오겠죠. 55, 45 그러네요. 60점보다 낮은 점수 55와 4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필터에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맵에도 쓸 수 있겠죠. 그죠? 맵도 이거를 쓸 수 있잖아요. 그 이제 함수를 처음에 인수로 받잖아요. 똑같은 걸 한번 해보죠. 하프를 한번 해보죠. 하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카피 요거를 쭉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를 쭉 하고요. 그다음에 필터 대신에 맵을 해볼게요. 맵. 그다음에 요거는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나눠야겠죠. x를 2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스코어에 있는 요소들이 들어가서 나눈 다음에 그것이 s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람다라는 그 함수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원라인 함수와 같은 펑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인수를 하나씩 받아서 이 인수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x를 2로 나눠주는 형태를 리턴하게 만드는, 그래서 s에다가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이 맵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런 연산을 원라인으로 처리해주는 함수가 라무다 함수가 된다, 라무다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아무래도 C에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제가 이 캠퍼스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51페이지에 있는 컬렉션의 사본이라고 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컬렉션의 사본이란 건 카피죠. 말 그대로 리스트를 카피하거나 또는 값을 변경하거나 사본을 만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은 컬렉션의 사본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컬렉션의 사본은 이 C에서도 조금 다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C에서도 사실 변수와 그 다음에 어레이는 조금 달랐어요. 변수는 일반적으로 그 변수를 직접 불러다가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었는데, 보통 어레이는 그 인덱스가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주소입니다. 주소라서 좀 다른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그걸 한번 좀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A는 이게 이제 예제로 나오는데 B는 5.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프린트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A는 여러 가지 방법 있죠. 그냥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요. 콤마 B는 그때 이거는 이제 포맷을 이용하는 거죠. 퍼센티지 B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퍼센티지 어떤 함수를 그 변수를 집어넣을 것인지를 알려주면 그게 프린트가 되죠. A는 3, B는 5 이런 식으로 프린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서 B를 바꿨어요. B를 7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한번 해보죠. 같은 거를. 그러면 아마 B의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A는 3, B는
여기 이제 7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B 값은 5에서 7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죠? 그런데, 3은 바뀌었나요? 3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죠? 왜냐면 바꾸질 않았으니까 안 바뀌었죠? 자, 근데 이게 주소로 가면 이것이 조금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리스트 1 만들어 보고 1, 2, 3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 2는 리스트 1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2의 두 번째 인덱스죠. 0, 1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인덱스는 100으로 값을 2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리스트 1과 그 다음에 프린트 리스트 2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나올까요? 자, 리스트 1에 있는 값을 바꾼 게 아니고 지금 리스트 2에 있는 값을 바꿨죠. 그러면 리스트 1은 1, 2, 3이 나오고 리스트 2는 1, 100, 3이 나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을 해봤더니 둘 다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A는 3, B 5 하고 B만 바꿨더니 A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왜죠? 주소가 서로 다른, 또 변수가 서로 다른 그런 인수기 때문에, 변수기 때문에,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리스트 1하고 리스트 2 한 다음에 리스트 2는 리스트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여기에 뭐가 전달이 되는 거냐면 리스트 1의 주소가 복사되는 겁니다. 주소가 복사되는 거예요. 그 값이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소가 복사되는 것입니다. 주소가 복사된다는 말이 뭐냐? 요 함수, 요 변수 리스트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 주소. 그 주소가 리스트로 간 거예요. 그럼 주소에 있는 내용물을 바꾸면 이 둘은 실제로는 리스트 2와 리스트 1이라고 하는 다른 변수명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주소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그 주소 안에 있는 어떤 내용물을 바꾸게 되면 당연히 다른 것 같은 리스트에 있는 값도 같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두 개가 주소 같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여러분들 집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의 집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같이 이 집을 쓰자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사람의 주소는 같은 집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같은 집에 제가 만약에 수박을 갖다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도 수박이 있는 거고 A라는 사람의 집에도 수박이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가요?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떨 때 원하지 않죠? 저는 리스트 1이라는 거에는 1, 2, 3을 유지하고 리스트 2에는 1, 100, 그 다음에 3. 여기 리스트 2만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카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요걸 한번 정말 카피를 한번 해보죠. 요건 지우고요. 자, 요렇게 하면 안 되고요. 리스트 1 한 다음에 카피를 쓰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건 좀 달라집니다. 자, 카피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일단 어떻게 돼요? 리스트 1은 그대로 나오고 리스트 2만 두 번째 인덱스가 100으로 바뀌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 카피라는 요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에 리스트 1이라는 객체에 주소를
이전에는 주소를 카피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용물을 카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 1과 리스트 2는 주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집과 A라는 사람의 집의 주소가 같은 거였잖아요. 이 경우는 리스트 1의 주소와 리스트 A라는 사람의 주소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내용물만 같이 카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카피했을 때는 리스트 2도 1, 2, 3이겠죠. 리스트 1도 1, 2, 3이에요. 그런데 주소가 다르니까 A라는 사람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집에다가 내가 수박을 갖다 놨으면 여러분 집에는 수박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소를 카피했을 때와 내용물을 카피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이 되겠어요. 카피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카피하는 방법이 그 위에 있는 주소로 카피하지 않고 내용물로 카피하려면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주소가 카피가 됐잖아요. 그죠? 내용물을 카피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처럼 닷 카피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덱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값을 일로 카피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해도 역시 내용물만 카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요 내용물 부분을 없애게 되면 주소 카피되는 거죠. 그죠? 1번과 2번이 다 동일한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물만 카피가 된다. 이해가 되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짜신 학생 같은 경우는 이해가 쉬울 거고요. 처음이다. 그러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모든 건 다 처음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조금 참고서도 보셔야 되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된 구글링을 좀 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걸 하죠.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과목이라는 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쉽게 시작을 하죠.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과목도 있긴 해요. 뭐 공업수학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리니어 알제브라도 알아야 되고 미분도 알아야 되고 적분도 알아야 되고 뭐 특수함수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어서 사실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이 처음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걔는 사실 처음부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과목들, 여러분이 새로 공부하는 과목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좀 쉽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조금씩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어떤 개념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응용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카피를 하는데요. 리스트를 카피를 하는데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리스트 안에 당연히 리스트가 들어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요소는 anything이 있으니까. 그래서 A, B B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거 리스트예요. 그죠? 그 다음에 리스트 1은 리스트 첫 번째 요소가 리스트 제로입니다. 위에 있는 이 내용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리스트 1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제로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나서 1, 2라는 요소를 집어넣었다고 치죠. 그리고 리스트 2는 리스트 1을 카피한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카피는 뭐가 다르다고 했죠? 원래 리스트 1을 하게 되면 똑같이 카피가 되는, 주소가 카피되는 거고, 닷 카피를 쓸 경우에는 이 값 안에 있는 값들이 이제 복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사가 돼서 리스트 1과 리스트 1과 리스트 2는
같은 주소를 갖는 거예요? 다른 주소를 갖는 거예요? 다른 주소를 갖는 겁니다. 다른 주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1하고 리스트 2는 다른 주소예요, 이제. 그죠? 이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리스트 1의 주소가 리스트 2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둘은 두 개가 같은 주소를 갖게 되지만 이걸 만약에 .copy를 쓰게 되면 다른 주소를 갖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리스트 2에 0, 인덱스 01, 1 이런 식으로 한번 쓰고 이게 2디멘셔널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 리스트에 있는 첫 번째 요소에 첫 번째 요소의 두 번째 요소의 값을 C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 리스트 2의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리스트 제로죠. 그죠? 리스트 제로의 두 번째 요소는 B죠. 요 B를 C로 바꾸라. 자,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고 나서 프린트 리스트 1 다음에 프린트 리스트 2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바꾼 건 지금 리스트 2만 바꿨죠. 그죠? 이게 내용을 카피할 경우는 원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얘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리스트 1과 리스트 2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리스트 1은 리스트 제로가 그대로 유지되고 리스트 2는 지금 바꿨잖아요. A, C로 바꿨잖아요. 그럼 A, C로 바뀌어 있을까요? 한번 해보죠. 자, 둘 다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리스트 1과 리스트 2는 분명히 주소가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꾼 게 내가 이 안에 있는 요소가 아니라 뭘 바꾼 거예요? 리스트 제로라는 것에 요소를 바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소는 다르지만 실제로 이 리스트 1과 리스트 2가 사용하는 리스트 제로라는 주소는 하나인 겁니다. 하나. 그러니까 주소가 하나인데 그 주소가 하나인 곳에 요소를 바꾸니 수박을 같은 주소에 집어넣으니 당연히 둘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리스트 1과 리스트 2는 분명히 다른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리스트 2 여기다가 2라고 하죠. 2는 3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프린트를 하면 자 보시죠. 리스트 1은 AC 이건 둘 다 똑같지만 세 번째 요소인 2 인덱스를 갖고 있는 요소는 2에서 3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리스트 1하고 리스트 2가 다른 주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요소의 주소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기서 B를 C로 바꾸니까 리스트 제로가 바뀌면서 이 두 개의 첫 번째 요소 값이 다 같이 동시에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럼 리스트 제로에 나는 리스트 1에서는 이 A, B를 쓰고 리스트 2에는 A, C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듈을 사용하는 거예요. 모듈을 사용하는 건데 그 모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피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뒷장에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카피라는 모듈을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카피를 해보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copy라고 하는 함수의 컬렉션인데 거기서 이제 뭘 가져다가 쓸 거냐면 이거를 list2는 copy를 하는데 decopy를 하겠다 라고 써주는 겁니다. 어떻게? list1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list2라는 것은 list1에 있는 내용물을 카피하는데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있더라도 걔 것도 주소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내용물만 넘기겠다. 내용물을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처럼 요 C를 바꿨을 때 요 내용물을 넘긴 거잖아요. 리스트 1에 제로에 A, B라고 있었던 이 내용 중에서 요 값들을 리스트 제로에 주소를 넘긴 것이 아니라 요 리스트 제로에 내용물을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 리스트 1은 B를 갖게 되고 리스트 2는 C를 갖게 됩니다. copy, decopy. 아시겠죠? copy라는 모듈에 decopy라는 애를 쓰게 되면 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더라도 주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전달한다고요? 뭘 카피한다고요? 내용물을 카피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지 연산자. 이걸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연산자는 말 그대로 true와 false를 나타내는 거고요. 둘이 말 그대로 is라는 말을 써서 두 개의 리스트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리스트뿐만 아니라 변수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A는 1, B는 2, print A is B. false죠. A하고 2가 같지 않죠, 당연히. 이걸 2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같죠. 네. 자, 이게 리스트라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2, 3, 4. 자, 여기 2, 3, 4. 똑같이 만들었어요. false입니다. 왜 그렇죠? 자, 아까 A, B일 때는 true였어요. 그런데 이게 리스트가 A, B가 그냥 값일 때는 true였는데 지금은 false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A와 B가 다른 주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is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수일 때는 내용물의 값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일 때는 주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지금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물은 같지만 A라는 리스트하고 B라는 리스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값을 A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true가 나오겠죠. 그리고 프린트를 해보면 A와 B가 똑같은 값을 나타낼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리스트일 때는 is가 주소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냥 변수일 때는 뭘 비교한다고요? 내용물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용물을 비교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4 치면 false가 나오죠. 그죠? 만약에 3이면 true가 나오죠. 내용물 이거는 주소가 달라도 실제로 주소는 다르죠. 내용물을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리스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물이 같아도 주소가 다르면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다가 A, 그럼 당연히 값도 같을 테니까 true가 나오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과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과제를 하나 낼게요. 과제 1. 어떤 거를 할까요? 두 개의 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어떻게 정의하냐면 A는 점수를 쓰죠. 34, 55, 87, 99 이렇게. B는 13, 40. (66) 91 24. 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하는데, 평균값을 구해서 하고 A와 이게 이제 그 정의하는데, 요게 1번 학생의 점수, A 과목에 대한 점수, 여기 1번 학생이 B에 대한 점수입니다. 2번 학생의 점수고, 그래서 A와 B의 평균 점수를 구하고 각 평균 점수가 70점 이하인 학생의 번호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엇을 쓰느냐면 필터, 오늘 공부했던 거, 필터, 맵 또는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